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우여곡절 단식 끝에 야 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 여야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또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좀 남아 있는데요. 유치원 3법을 비롯해서 여러 현안을 법안 통과도 있고요. 또 국정조사도 있고 앞으로 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여야 대치 국면을 풀 해법으로 이 촛불 입법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연말인데 정치권이 몹시 바쁘네요. 예, 네. 여러 일이 있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야당 두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보자라는 내용까지 합의안까지 일단은 그 협의 내용이 나왔는데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님도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네. 제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이렇게 명명을 해서 사실은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7, 8년 전부터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왜 연동형 비례대표가 우리 정치권에 필요할까요? 단 한마디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선거 때 국민들로부터 10%의 표를 얻었으면 국회 의석도 10%가 돼야 되고, 네. 30%의 표를 얻으면 국회 의석도 30%가 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네네. 국민의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활동하는 제1기관이니까 네. 그게 너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민주적인 제도고요. 또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 세력. 네. 지금 같은 선거 제도에서는 1등만 당선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선 안 된 후보를 찍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의 네. 더 많은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 죽은 표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수 세력이 등장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예컨대 청년, 지금 청년 실업 등등 청년이 가장 어려운 사실은 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은 국회에 자기들 대변할 청년 국회의원이 사실은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비정규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네. 사실은 상당히 다수이면서도 정치적 권리를 못 갖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국회에 자기 대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숫자가 작아서 늘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승자 독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긴 편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게 되는데 이 승자 독식을 깨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의해서 사표가 줄어들고 최소화되고 자기의 투표가 그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정치적 신념과 자기 신념에 따른 그런 투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또 좋아하는 후보를 마음껏 찍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바로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겁니다. 그리고 또 영남과 호남 이런 지역의 그 어떤 기대에서 정치를 하는 세력들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지 받는 만큼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게 되고 거꾸로 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택대로 국회에 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또 승자 독식을 넘어서는 또 그리고 어떤 여야 간의 극한 대치를 넘어서서 합리적인 이 대화 타협이 가능한 정치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약간 반대 의견을 냈다가 지금 국민들의 어떤 뜻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좀 돌아섰고 자유한국당은 시종의 일관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1월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은 정치개혁 특위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법안 심의에 이제 들어가야 될, 그동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합의가 나온 건 물론 합의는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공무원들도 각 부처에다가 뭘 물어보면은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또는 적극 논의가 적극 검토한다. 네네. 적극 검토한다. 이 말은 사실은 안 한다는 말을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이해되는 네.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딴소리 하고 있고 합의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네네. 또 민주당 소속의 간사 네. 김종민 간사인데요. 간사가 이렇게 기자들한테 한 말을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만은 네. 과거의 입장과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흔쾌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무슨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랄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왜곡된 네. 제도들을 꿈꾸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갈 길이 험난합니다.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말 꼭 이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셈법이나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아니고요. 꼭 이뤄내야지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적폐청산을 가지고 이야기된 그리고 적폐청산을 국민들의 염원을 지금 담아서 출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당이 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약에 여당에서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적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국민들의 많은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혁 정권이 들어서서 자기 기득권에 취해 가지고 그 정치 개혁을 이제 도외시해 버리는 거죠. 그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촛불 민심 또 네. 우리 광주 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 기득권적 태도입니다.